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썼다고 또 통장이 비었지.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카드 긁은 기억도 없고 큰돈 나간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통장은 언제나 얇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만 그런 걸까? 싶다가도 주위를 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신 거고 손주 장난감 하나 사준 건데. 모임 나가서 봉투 하나 낸 게 뭐 대수야? 맞아요. 그땐 그게 나를 위한 기분 전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내 유일한 낙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열었던 지갑.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 순간 우리가 진짜 열었던 건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허전함, 외로움, 체면, 미안함. 그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지갑은 그 감정의 그림자처럼 따라 나선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뭐, 그 순간엔 행복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소비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버텨야 했던 위로였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돈 쓴 기억은 없다고 말해요. 그 말, 저도 예전엔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다가 알게 됐죠. 아, 난 돈을 쓴 게 아니라 감정을 쓰고 있었구나. 커피 한 잔, 불쑥 사게 된 간식, 누군가의 경사에 낸 봉투, 택배 박스를 열 때마다 느끼는 그 잠깐의 살아있는 기분. 이 모든 지출엔 숫자가 아니라 기분이 붙어 있었어요. 무섭도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지갑을 비워가는 것. 그건 계산기보다 빠른 감정의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나눌 6가지 소비 습관, 그중 단 하나만 줄여도 당신의 통장과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순간 우리의 다음 10년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한 날이 제일 무서워요.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날엔 괜히 커피 한 잔, 빵 하나, 아니면 오늘 특가라는 물건 하나쯤은 집에 들여놔야 하루를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72세 이명자 어르신은 요즘 하루에 한 번은 꼭 택배가 도착합니다. 간식이나 티슈처럼 사소한 생활용품부터 언젠가는 써보려던 작은 전자기기까지 다양하지요. 처음엔 쌓인 택배를 보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였답니다. 도착한 택배를 열고도 마음이 허전해졌다고요.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으니까 물건이라도 기다리게 되더라고.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명자 어르신의 사례처럼 말없는 날의 소소한 소비는 생존의 위로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될수록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정기소득이 없는 상황에선 더 치명적이에요. 그럼 이런 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아끼자고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오히려 반동이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말이 없는 날엔 소비 대신 기록을 남겨보세요. 짧은 일기 한 줄, 식물에게 물 주기,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캡처하기 같은 작은 흔적이 오늘을 살아낸 나를 인정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한 날일수록 돈 대신 나 자신을 돌보는 방향으로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감정에 반응하듯 소비하는 습관은 어느새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그저 위로받고 싶은 것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특히 그 소비가 스스로에게 보상이야, 괜찮아라는 말을 달고 나타날 때가 많죠.
다음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가장 자주 쓰이는 소비의 변명이자 가장 조용히 지갑을 비워가는 말입니다. 그 말이 처음 나온 날은 별거 아니었어요. 마트에 간 김에 세일하는 니트를 하나 골랐고 에이, 이것만 원도 안 하네. 나한테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올해 66세인 박정희 어르신은 한때 옷 사는 재미로 살았다고 하십니다. 딱히 입고 나갈 자리도 없는데 집에 예쁜 옷이 걸려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졌다고요. 그게 다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평생에 키우고 뼈 빠지게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나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그 소비가 결국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며칠 지나고 보면 입지도 않은 옷이 쌓여 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 있죠. 그래도 또 세일 알림이 뜨면 이번엔 진짜 싸다. 이건 괜찮지?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그럴 땐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옷을 필요로 했을까? 아니면 지금 기분이 허전해서 무언가를 채우고 싶었던 걸까?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상 심리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은 감정은 금세 다시 고개를 든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구매가 아니라 마음의 공백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사기 전 나를 위한 보상이라면 그 순간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입고 싶어서가 아니라 쌓아두고 싶어서 고른 옷이라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감정의 저장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아끼는 것은 결코 돈을 쓰는 일과 같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방법은 내가 무너질까봐 멈춰주는 용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내 돈인데 내가 써도 되잖아라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가장 흔하고도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손주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갑이 먼저 열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 책. 안 사줄 이유보다 사줘야 할 이유가 더 쉽게 떠오르니까요.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기대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매달 손주들 용돈과 간식을 따로 챙겨두십니다. 시장에서 싸게 산 과일, 할인 쿠폰으로 산 장난감, 그리고 택배로 보내는 옷가지들. 이 모든 게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명분 아래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 생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나가 버린 걸 알게 된 순간 영희 어르신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해요. 아무것도 바란 건 아닌데. 그냥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걸. 그 말 속엔 주기만 했던 마음과 돌아오지 않은 기대 사이에 조용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소비는 감정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가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채우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언젠가 상처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손주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함께 산책을 나간다든지 손편지를 써본다든지 비싸지 않아도 오래 기억에 남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 사랑이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와야만 한다고 느끼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치니까요. 주는 사랑이 기다리는 마음이 되기 전에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가보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현명한 소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을 위한 소비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사두는 것들.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면 편할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기분. 편한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누구나 조금 더 편한 신발, 더 가벼운 밥상, 조금 덜 움직이는 하루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은 삶의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부터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몸이 되었다면 그건 소비가 아닌 의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자동의자, 발 마사지기, 전동 찜질 매트 등 하나둘씩 몸이 편해지는 물건들을 사모으셨습니다. 젊을 땐 아프면 참고 일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며칠씩 하니까 그냥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의 어르신은 어느 날 허리를 삐끗한 뒤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편하려고 산 물건들이 결국 날 더 가만히 있게 만든 거더라고요. 몸은 쓸수록 유지되지만 그걸 대신해주는 기계는 오히려 몸의 감각을 더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고 있나를 돌아보는 습관은 필요합니다. 누워서 리모컨으로 커튼을 치는 대신 하루에 한 번은 직접 손으로 커튼을 여는 것, 마사지기 대신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는 것. 그런 작은 불편함이 오히려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로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돈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닿을 때 살아납니다. 천천히라도 걸어보는 것, 물건보다 내 몸의 느낌을 더 자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소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소비는 몸이 아니라 시간을 쓰고도 남는 게 없는 여행 소비입니다. 가보긴 갔는데 남는 건 피곤함과 앨범 속 사진뿐인 경험. 사진첩에는 웃는 얼굴이 가득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썰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 여행을 갔더라? 누구 좋으라고 다녀온 거지? 이런 질문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여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행은 분명 좋은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소비는 곧 피로와 허무함으로 되돌아옵니다. 65세 최정순 어르신은 작년 봄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패키지로 다녀온 그 여행은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사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뒤 핸드폰 속 사진은 많은데 마음엔 별다른 여운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나는 사실 바다 냄새 맡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좋았는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스쳐만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타인이 짜준 시간표에 맞춰 움직인 여행은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멀리 떠나야만 여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동네 공원도 익숙한 전철역 너머의 시장도 혼자만의 속도로 걷는 시간만 있으면 충분한 여행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록은 여행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와 갔는지 어떤 풍경을 봤는지보다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행이 사진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여행도 결국 소비입니다. 몸만 움직였는지 마음까지 움직였는지에 따라 그 소비의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다음으로는 시간도 돈도 마음도 남의 일정에 맞춰 쓰게 되는 또 다른 소비의 함정. 남이 정한 흐름에 따라 하는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누구 생일인데 그냥 같이 가자. 이거 다 같이 맞췄는데 어머님도 하나 장만하셔야죠. 이 나이에 혼자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말에 끌려가듯 소비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비는 늘 남의 스케줄에서 시작됩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들. 그 안에서 내 마음은 늘 한 발 늦고 지갑은 늘 한 발 먼저 열리곤 하죠. 69세 신미자 어르신은 친목 모임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늘 새 옷을 사고 생일이면 한우 세트를 챙기고 식사 자리는 당연히 돌아가며 계산해 오셨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관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는 허탈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어요. 사람들 틈에 껴 있었지만 막상 내 마음은 아무도 안 챙겼던 것 같았어요. 이런 소비의 무서운 점은 나를 빼놓은 채 타인의 리듬에 맞춰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빨라질수록 내 마음도 지갑도 점점 더 지쳐가게 되죠. 그렇다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이끄는 관계에는 적당한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식사 자리가 불편하다면 조용히 빠지는 것도 방법이고, 모임 선물에 매번 돈을 내는 게 버겁다면 솔직하게 이번에는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것도 내 삶을 지키는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의 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정표를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곤한지, 기쁜지, 걷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 그 감정을 먼저 들여다봐야 어떤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소비 유형.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고 반복되는 소비들이 쌓여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소비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저 무계획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감춰진 감정과 심리의 구조가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반복하는 소비,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이 흘러간 자리라는 걸 아시나요? 소비는 때때로 말보다 더 솔직합니다. 우울한 날엔 단 것이 당기고, 허전한 날엔 뭔가를 사고 싶고, 외로운 날엔 누군가에게 보내줄 택배를 포장하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의 감정을 물건으로 바꿔 해소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 때문입니다. 67세 조영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잘 못 울었어요. 속상해도 괜찮다는 말만 했고, 눈물 나는 날엔 그냥 뭘 샀어요. 그게 속 편했어요. 영자 어르신은 자신을 위한 물건을 사면서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어오셨지만 사실은 그 감정을 덮어둔 채로 수십 년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소비라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심리학에서는 보상 소비 또는 감정 전환 소비라고 부릅니다. 슬픔, 외로움, 분노 같은 감정을 직접 마주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다룰 수단으로 지출을 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은 잠깐 편해지지만 이후엔 더욱 공허해지고 반복될수록 재정도 마음도 고갈된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심리, 바로 기대 심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는 소비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깃들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소비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릴까봐 하는 소비도 있어요.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봐 하는 소비. 이건 노년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위축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 기반 소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연습입니다. 왜 지금 이걸 사고 싶은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를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그 질문만으로도 소비는 달라집니다. 그냥 눌렀던 장바구니, 버튼이 한 템포 쉬어가는 자기 돌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소비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 심리 구조와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바뀌지 않죠. 지금부터는 알고 있는 걸 살아내는 습관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작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3가지 실천법 함께 해볼까요? 첫 번째, 무소비데이 하루 만들기. 하루만 정해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고 살아본다. 장도 보지 않고 쇼핑도 멈추고 있는 것 안에서 하루를 살아보는 연습입니다. 68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을 무소비데이로 정해두셨어요. 그날은 왠지 마음이 정돈돼요. 주방 구석에 있던 반찬도 꺼내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지출을 막는 날이 아니라 지출 없이도 충분한 나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소비 감정 일기 써보기. 그날 했던 소비 중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샀지? 그때 내 기분은 어땠지? 사고 나니까 좀 편안해졌을까? 이건 글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샀다. 근데 막상 받고 나니 공허했다. 이런 문장 하나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70대 이정옥 어르신은 자기 전에 조용히 수첩에 한 줄씩 적는 걸 마음의 청소처럼 여긴다고 하셨어요. 지출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더라고요. 세 번째, 지출 대체놀이 해보기. 돈을 쓰고 싶은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다른 행동으로 바꿔보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가고 싶을 땐 내가 좋아하는 잔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쇼핑하고 싶을 땐 옷장 속 옛날 옷을 꺼내 입어보는 거예요. 66세 서말순 어르신은 홈쇼핑이 유혹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10분만 걷고 온대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건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방법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지갑이 자꾸 열렸는지, 어떤 감정이 그 소비를 부르고 있었는지.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왜 썼는지도 모른 채 반복되는 소비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전한 날이 있고 혼자 있는 게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시린 날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사면서 그 마음을 달래보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이 원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내 감정을 알아봐주는 시간 한 조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지갑을 여는 손보다 마음을 여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 있는 소비이고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지금 내 통장이 텅 비어 있다면 어쩌면 그건 내가 비워야 할 마음이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늘 곁을 지키는 고운빛지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를 아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